요즘은 며느리 얼굴을 보기 전부터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아들 집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말은 해도 되겠다.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둡니다. 65 먹은 사람이 며느리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안 하면 불안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며느리를 맞았을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른이고 아들을 낳아 키운 사람이고 며느리는 새로 들어온 식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내고 가르칠 건 가르쳤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한 말에 며느리 표정이 어떤지, 내 행동에 며느리가 불편해하는지, 그런 걸 살피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들 집에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녀를 보러 갑니다. 아들네가 맞벌이라 평일에는 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 내가 가서 돌봐줍니다. 아들이 엄마 주말에 좀 와줘요. 우리가 좀 쉬게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손녀도 보고 싶고 아들네 돕는 것도 당연하니까. 근데 요즘은 가는 게 좀 부담됩니다. 손녀 보는 건 좋습니다. 5살짜리 손녀 볼 때마다 예쁩니다. 할머니 오면 좋아서 달려오고 같이 놀자고 조르고 그 시간은 행복합니다. 문제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문제라기보다는 며느리 앞에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자꾸 작아지니까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감이 작아지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며느리 만나러 가면서 화장이 어떤지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신경 쓰입니다. 너무 꾸미면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꾸미고 오셨지 생각할 것 같고 너무 안 꾸미면 시어머니 요즘 많이 노셨네 생각할 것 같고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며느리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하겠죠. 그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관심 없겠죠. 근데 나는 그게 신경 쓰입니다. 며느리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한심한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을지,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을지. 옷을 3번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에 입은 건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2번째 입은 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3번째 입은 건 그냥 그랬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든 당당했는데, 내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내고, 눈치 안 보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며느리 앞에서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런 건지. 생각해보니 다른 데서도 좀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젊은 직원한테 뭘 물어보기가 머쓱합니다. 예전에는 모르면 물어봤는데
요즘은 혼자 헤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예전에는 아픈데 다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 있으면 미안해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가. 65이면 늙은 거니까.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나이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나이니까. 그래서 자꾸 작아지는 건가.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손녀 보러 가는 거잖아. 며느리도 착한 애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근데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되는 걸까? 내 아들 집인데, 내 손녀가 있는 집인데, 왜 남의 집 가는 것처럼 긴장되는 걸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그 짧은 인사가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문 열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손녀는 잘 지내? 그런 것들. 근데 요즘은 안 합니다. 괜히 말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손녀 어딨어? 방에 있어요. 블록 놀이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손녀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서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아들이랑 며느리 집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아들 집이네 하는 소속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남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손님처럼. 초대받아 온 손님처럼. 집안 인테리어가 바뀌었습니다. 거실 소파가 새 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에서 그레이색으로.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도 이 소파였나?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는 소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건지도. 예전에는 아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야, 소파 바꿨네. 이거 얼마야? 예쁘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괜히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우리 살림에 관심 가지시네. 이런 느낌 줄 것 같아서. 물론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손녀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꼭 안겼습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손녀는 계산 없이 좋아해 주니까. 할머니가 오면 그냥 좋은 거니까. 어른들처럼 눈치 보고 따지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쁜이 뭐 하고 있었어? 블록 놀이요. 할머니도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녀랑 블록을 쌓았습니다.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손녀가 깔깔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아, 고마워.
며느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주면 고마워. 근데 너도 힘들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서 미안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마워 한마디로 끝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착해요. 아들한테 잘하고 손녀한테 잘하고 나한테도 나쁘게 하는 거 없어요. 시어머니 오면 커피도 내오고 식사도 차리고 예의 바른 며느리예요. 근데 왜 나는 편하지가 않을까? 며느리 잘못이 아닌 건 알아요. 나 문제예요. 내가 예민한 거예요. 내가 위축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며느리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져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손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잘 먹을게. 며느리가 밥을 떠줬습니다. 국도 떠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근데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하지? 며느리가 밥 떠주는 게 왜 불편하지? 예전에는 당연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밥 떠주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불편합니다. 배에 끼치는 것 같아서. 맛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잘 먹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더 했을 거예요. 국물이 시원하네, 뭘 넣었어? 이 반찬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그런 말들. 며느리 요리 칭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괜히 말 많이 하면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밥을 먹으면서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 밥 먹이느라 바빴습니다. 손녀는 밥 대신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한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마. 그렇게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딴짓하면 혼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아들이 36이에요. 다 큰 어른이에요. 며느리 앞에서 아들한테 잔소리하면 아들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도 아들한테 저러시네 생각할 것 같아서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더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더 안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부른 게 아니라 입맛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라고 하면 왜요? 제가 만든 밥이 맛없어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걱정돼요. 밥을 먹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 소파. 그레이색. 앉아보니까 푹신했습니다. 예전 소파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하는 프로그램.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능은 다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채널 돌려라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내 집이 아니니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도왔을 거예요. 내가 할게 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한 번 그랬더니 며느리가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했거든요. 그 뒤로 안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손녀 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손님처럼. 오후에 손녀를 재웠습니다.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손녀 방에 들어가서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손녀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손녀가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쁘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손녀가 잠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갔나 봅니다. 며느리와 나 둘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괜찮아. 아까 마셨어. 그래요. 며느리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볼 게 많았습니다.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아? 손녀 어린이집은 괜찮아? 그런 것들. 며느리도 대답하고, 나도 말하고. 어색하지만 나름 대화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습니다. 내가 물어봐도 며느리가 짧게 대답하니까. 네, 괜찮아요. 뭐 그냥 저냥요. 그러면 더 물어보기가 뭐했습니다. 관심 없는데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안 물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손녀 얼굴에 뭔가 나 있었거든요. 뾰루지 같은 거. 어린이집에서 긁었나 아니면 알레르기인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물어보면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시어머니가 손녀 얼굴까지 간섭하시네. 내가 애 관리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린이집에서 긁혔나 봐요.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걱정됐습니다. 결국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또 삼킨 말이 생겼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물어보는 거. 다 삼킵니다. 입안에서 굴리다가 삼킵니다. 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부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나, 술을 많이 마시나. 걱정됐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 요즘 괜찮아? 얼굴이 좀 부어 보인다. 근데 못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한테 그런 말 하면 시어머니가 아들 건강까지 간섭하시네. 우리가 아들 관리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그렇게 들릴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손녀가 3살 때였나. 손녀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아이스크림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때 며느리 표정이 좀 굳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기분 나빴나?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나? 그 뒤로 조심하게 됐습니다. 손녀 양육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아들 집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청소할 시간 없으면 엄마가 와서 해줄까? 도와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뒤로 청소 얘기는 안 합니다. 집이 좀 지저분해 보여도 모른 척합니다. 삼킨 말들이 쌓입니다. 목구멍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소화가 안 됩니다. 체한 것처럼 답답합니다. 근데 뱉을 수가 없습니다. 뱉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방에 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응, 그래. 쉬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한 것처럼. 손님은 최소한 대접을 받잖아요. 환영받잖아요.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근데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할 일 없이. 서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내 손녀가 있는 집인데, 왜 나는 투명인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나오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며느리 너 때문에 서러워서 울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며느리 잘못도 아닌데. 그냥 꾹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손녀가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손녀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원하는 걸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겠지. 어릴 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했겠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언제부터 못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눈치를 보게 됐을까? 결혼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어머니 눈치, 시아버지 눈치, 시누이 눈치. 다 봐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때는 내가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어머니인데, 입장이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눈치를 보는 걸까? 이번에는 내가 대접받을 차례 아닌가? 내가 편하게 있을 차례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요즘 시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다고. 요즘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 말들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인지 아는 사람한테서인지. 하여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조심해야 해. 그래서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조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너무 위축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아서. 수진아, 뭐 도와줄 거 있어? 아,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도 뭔가 진짜 괜찮아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착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괜찮다는 거겠죠. 근데 나는 쫓겨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느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놀아요 하고 달려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손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손녀가 없었으면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냥 앉아 있었겠지. 쓸모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점심때와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보고 며느리는 손녀 밥 먹이고 나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손녀 생일이에요. 선물을 뭘 사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손녀 요즘 뭐 좋아해?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 근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왜 안 떨어지지?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되지 않나? 손녀 선물 물어보는 건 간섭이 아니지 않나? 근데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시어머니가 또 뭔가 사주시려나 봐. 부담스럽게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결국 안 물어봤습니다. 또 삼켰습니다. 또 눌러 담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었으니까 그냥 주무시고 가. 아, 괜찮아. 집에 갈게. 늦었잖아. 그냥 자고 내일 가. 아들의 호의였습니다. 근데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아빠도 혼자 있고, 사실 남편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녁도 먹었을 거고, 텔레비전 보다가 잘 거고,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 핑계를 댔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고 가면 아침에 또 밥 먹어야 하고, 또 눈치 봐야 하고. 차라리 집에 가서 편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가겠다는데 잡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좀 서운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상한 건가?
잡으면 부담스럽다고 느끼면서 안 잡으면 서운하다니. 모순이네요. 내가 모순이에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안 가, 하고 매달렸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안아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착하지.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안녕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뭘 했지? 손녀랑 놀고, 밥 먹고, 앉아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응, 고마워, 괜찮아. 짧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 다 물어보고,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당당했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입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아들 집에 가면 점점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밤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작아지는 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왔어. 응. 밥 먹었어? 응, 먹고 왔어. 그래. 대화 끝. 남편과의 대화도 짧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37년 살면서 대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다 아니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웃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지 않아도 이 얼굴이 기본입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벽을 봤습니다.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한테 인사받고, 커피 받고, 밥 먹고, 그 사이사이에 삼킨 말들.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것들.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 왜 못했을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싫은 소리 한 적 없습니다. 화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해줬습니다. 커피도 내오고 밥도 차리고 잘 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착한 며느리입니다. 문제 없는 며느리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예요. 내가 위축된 거예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걸 알면서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또 그럴 거예요. 눈치 보고 말 삼키고 작아지고 반복될 거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 때,
주말에 가면 아들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잔소리도 했습니다. 이불 좀 개라, 설거지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엄마니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내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소, 며느리 영역입니다. 반찬, 며느리가 합니다. 잔소리, 며느리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었습니다. 그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들인데, 내가 키웠는데, 이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네. 그게 서운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가 됐잖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과 편한 것은 달라요. 이해는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들 집에 가면 손님 같고, 며느리 앞에서는 눈치 보이고, 예전에 나는 사라지고 작아진 나만 남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 방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외로워서,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울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그쳤습니다.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를 풀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붓기 빠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상관없었지만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잔 모양입니다. 말할까? 남편한테. 오늘 아들 집 갔다 왔는데 좀 힘들었다고. 며느리 앞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고. 안 됩니다. 남편한테 그런 말 하면 복잡해져요. 뭐,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화낼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이럴 거예요. 일이 커져요. 그래서 말 못해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냥 혼자 삼키는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땠을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3살 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때,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고 선배한테 반박도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던 때, 목소리가 컸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면서도 할 말은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내 의견은 지켰습니다.
독한 며느리라고 소문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당당했습니다. 아들한테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청소해라. 엄마니까요.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반항하면 더 크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그러면 아들이 물러났습니다. 내가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제 달라졌을까? 아이들이 클수록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독립하고 그 과정에서 내 역할이 줄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었습니다. 밥 안 해줘도 되고 빨래 안 해줘도 되고 엄마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 때까지는 가끔 가서 챙겨주고 잔소리하고 그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내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들 집에서 나는 손님이었습니다. 잔소리도 못하고 챙기는 것도 조심스럽고 시어머니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눈치 보는 거구나.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불편했습니다. 또 오셨네, 간섭하시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짜증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나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며느리한테 짜증나는 시어머니, 간섭하는 시어머니, 그래서 조심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한 적 없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며느리한테 당하기 싫어서. 인과응보인 건가?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게 돌아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착한 애예요. 나처럼 시어머니 싫어하는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예전의 나. 목소리 크고 당당하고 할 말 하던 나. 어디로 갔을까? 지금의 나는 그림자 같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어디서든 작아지는 사람. 나이 탓일까? 65이면 그런 건가? 점점 사라지는 나이인 건가? 세상에서 밀려나는 나이인 건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건가? 겁이 나서, 눈치 보여서 스스로를 줄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6시가 되자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밥, 국, 반찬. 식탁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어제 아들 집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손녀는 잘 있어. 다행이네. 대화 끝. 남편은 더 안 물어봤습니다. 나도 더 안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 앞에서 얼마나 눈치 봤는지, 집에 오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런 건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남편이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뭘 할까?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늘 하던 것들. 이게 내 하루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 변하는 거 없는 하루. 그게 내 인생입니다. 점심때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서울에 살아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합니다. 엄마, 나야. 응, 수연아.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어제 오빠네 갔다 왔어. 응. 어땠어? 그냥 그랬어. 또 그냥 그랬다고 했습니다. 딸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힘들었다고. 눈치 봤다고. 그런 말. 엄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딸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 없어. 그냥 피곤해서. 많이 피곤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 진짜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오빠네 가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들어. 그러면 딸이 걱정하잖아요. 딸도 바쁜데, 딸도 자기 살림 있는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엄마. 쉬어. 나중에 또 전화할게. 응,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혼자 삼킬까? 힘들어도 말 안 하고, 서러워도 말 안 하고, 다 혼자 품고, 그게 엄마라서 그런 건가? 엄마는 힘든 거 티 내면 안 되나?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하나? 젊어서는 강한 척이라도 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아이들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게 엄마니까. 지금은 강한 척도 힘듭니다. 늙어서. 체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근데 여전히 참습니다. 습관이 됐으니까. 오후에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채소 사고, 과일 사고. 계산대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보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구나. 아들 어릴 때, 마트에서 아들 안고 장 보던 때, 힘들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존재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뭘까? 내 존재의 이유. 남편 밥 해주는 거, 가끔 손녀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줄어들수록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줄어들수록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듭니다. 아들 집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나이 드니까 몸이 안 따라줍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안 봤습니다. 그냥 소리만 필요했습니다.
조용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일은 뭘 할까? 모레는, 그 다음 날은 똑같겠지. 밥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가끔 아들 집 가서 손녀 보고 그게 전부겠지.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 그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달, 밝은 달.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예전에는 달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감정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아들 집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눈치 보던 내 모습, 말 삼키던 내 모습, 손님처럼 앉아 있던 내 모습.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며느리 탓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해요. 예의 바르고 아들한테 잘하고 손녀 잘 키우고 문제 없는 며느리예요. 나한테도 딱히 싫은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작아집니다. 왜일까? 왜 그 앞에만 서면 위축될까? 왜 말이 안 나올까? 왜 눈치를 볼까? 나이라서 그런 걸까? 65이면 그런 건가? 점점 세상에서 밀려나는 나이라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내 성격 문제일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었어요. 젊어서는 당당했어요. 할 말하고 눈치 안 보고 그랬는데 뭐가 바뀐 걸까?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처럼 갑질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 말을 너무 새겨들은 건가? 조심하라니까 조심하다가 너무 위축된 건가? 아니면 자신감이 사라진 건가? 나이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변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같이 사라진 건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 아들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작아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보는 사람이 될까? 투명인간이 될까? 그냥 사라져버릴까?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존재감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느낌.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달을 봤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나만 어두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해결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거겠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작아지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도 길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아진 채로